안녕하세요. 에픽7 스트리머 샘무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이네요. 미흡한 시리즈를 계속 따라와주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우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3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의 연장이 될 것 같아요. 메타의 중심을 벗어난 그러나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영웅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영상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제가 제작 중인 이 티어표가 절대로 성능 등급표가 아니다 라는 건데요. 제게 있어서 티어라는 건 영웅 자체의 성능보다도 이제 현 메타에 좀 잘 어울리는지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픽률이 낮다면 티어를 좀 짜게 주려고 합니다. 성능이 좋은데 픽률이 어떻게 낮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야타의 성능은 전 영웅을 통틀어 역대급이거든요. 근데 현 메타에서 픽률은 놀랄만큼 낮죠. 반대로 폴리티스는 누가 봐도 야타보다는 밸류가 떨어지는 영웅인데 제 계정 기준으로 현재 픽률은 훨씬 높습니다. 이게 절대 폴리가 야타보다 성능적으로 우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은 더 자주 쓰인다는 뜻일 뿐이죠. 그래서 이 픽률이라는 게 다른 게임에서는 그냥 통계 자료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좋은 장비의 개수가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한정되어 있으면 더 많이, 더 자주 활용할 영웅에게 몰아주는 편이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바로 그 부분을 지도해주는 게 티어표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티어표고 저는 이 티어표대로 세팅을 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딜야타가 꼈던 템들을 폴리티스에게 넘겨줬고요. 나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자신만의 티어표를 만들어 보시고 그에 따른 장비 구성을 해보시길 바래요. 제 티어표가 결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티어표를 만드는 그 과정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기분 좋을 것 같네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여기까지고요. 잡사를 길었는데 물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영웅은 라비가 잘할게. 진짜로 잘하는 영웅 라비입니다. 근데 사실 화염 속성 전사라는 끔찍한 태생 때문에 PVP 역사에서 초창기부터 실레나 시즌 1, 2까지 거의 빅본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용 장비 봤더니 떡상을 해버렸죠. 전용 장비로는 보통 평타를 사용했을 때 확률적으로 디버프를 하나 제거해주는 디버프 케어 능력을 갖춘 전용 장비를 채택하고요. 여기에 이제 평타 기반이기 때문에 반격 셋 채용한 라비가 자주 쓰이는 편이죠. 아티팩트 같은 경우 홍연 메시아스로 디버프 케어를 더 확실하게 챙기거나 시그로 사이언스로 유지력을 가져가는 스타일 두 개가 있는데요. 특히 시그로 사이언스를 채용한 라비의 파괴력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잠비와 더불어 1대4 캐리 장면 제조기라고 할 정도죠. 그런데 최근 픽률은 저조하다 못해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라비가 변한 거 없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뭐 다이소 때문에 동네 문방구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라비도 비슷하게 설자를 잃고 있어요. 이유도 똑같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알렌시아, 풍수린, 바사르 셋이 개근하던 시절에는 정말 먹고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놈들 근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알렌시아는 열광 패치와 함께 사라진 지 오래죠. 풍수린도 5월 13일부로 자취를 감췄고요. 바사르마저 해제 영웅들의 밸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절대자 자리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크라우, DNA 같은 물속성 영웅들이 강세라서 뱀픽 하다 보면 라비를 뽑고 싶은 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이제 전통 카운터인 세리스, 헤로나이즈도 건재하고요. 워낙 요즘 뱀픽이 물반 월강 반이다 보니까 애초에 좀 불같은 걸 끼얹기가 애매하죠. 연케로시아는 명실상부 최강의 화염속성 딜러가 등장한 것도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랑디 잘 잡는 거 맞냐고 의심의 눈초리 받아왔었는데 진짜 랑디 하나는 기똥차게 패버리는 연케로시 등장하니까 그나마 화염속성 딜러 중에 최강 소리 듣던 라비의 입지가 애매해진 거죠. 여기에 이제 불샬롯까지 전용 장비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정말 라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체감이 안 되실 수는 있는데 라라우, 야타, 풍수린 같은 광역기를 가진 영웅들 개체수가 줄어든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어요. 이런 광역기들에 스치면서 반격을 하는 게 라비의 참맛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누렁이, 최루카 같은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릴 키세 같은 강력한 단일 딜러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라비 입장에서는 정말 반격할 일도 얼마 없고 죽을 일은 훨씬 많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잡아먹을 건 승라토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조차도 잠비랑 누렁이로 충분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간헐적 단식에 들어간 라비, 이 티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속성 기사 릴리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재다능하죠. 해제, 도발, 협공 가능. 여기에 저항 세팅, 속 세팅, 딜 세팅까지 세팅 방법도 집빌만큼이나 다양해요. 각종 아티팩트도 잘 소화합니다. 신성한 희생, 결속의 상징, 강림의 문지기, 아다만트 실드 뭐 이것저것 다 잘 어울려요. 메타가 바뀌면 무슨 완전생물처럼 그 메타에 아주 손쉽게 적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세팅의 다양성에 있죠. 그 점이 늘 강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쁜 소식이 있어요. 메타 적응력은 여전히 뛰어난데 그것과 별개로 경쟁자들이 많이 좀 생겼습니다. 릴리아스 하면 고대 시절부터 아군 전체 디버프 해제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해줄 애들이 좀 널렸습니다. 역시 디버프 해제뿐 아니라 그 위에 면역을 준다든지 공버프를 준다든지 아니면 소생을 준다든지 뭔가 더 해주는 그런 괴물 신님들이 등장해버렸다는 거죠. 라라우랑 비슷한 맥락인데 뭐 그래도 라라우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비대면 도발이라는 아주 좋은 매직이 그리고 협공이라는 사기적인 유틸기가 있으니까요. 적재적소에 써먹기 쉬워가지고 아직 시장에서 밀려날 수준은 아닙니다. 출시 때부터 워낙 가성비 제품이었다 보니까 지금도 현역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현 메타에서 릴리아스의 입지를 정확히 평가하는 건 어려운 일 같아요. 다만 연캐롯이 무슨 뭐 디아블로몬 마냥 복사되고 있어가지고 물속성이 워낙 강세죠. 그럼에도 바사르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 주 먹잇감이 메루리 상대로는 이제 그냥 릴리아스 안 뽑고 맥클 뽑아버린다는 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1.5티어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라노르의 왕비 키세. 물속성 도적이라는 독특한 출신 성분을 지녔는데 이게 이번 메타에 정말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용 장비로 10cm짜리 속도 깔창 받았죠. 그래서 속도 잡기가 일단 쉬워진 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또 이 쿨밀 스킬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쿨밀이라는 효과의 특성상 이 주체할 수 없는 스피드랑 잘 어울립니다. 상대가 스킬 쓰기 전에 쿨밀 박아놓는 게 좋으니까요. 키세는 현재 두 가지 세팅으로 갈리는데요. 우선 속도를 260선에서 맞추고 폭발적인 딜을 뿜어내는 극딜 키세가 첫 번째, 그리고 속도를 290 이상으로 날려보내서 상대방의 고속 디버퍼를 제압하는 극속 키세가 두 번째입니다. 놀라운 건 어떤 세팅을 주든 연캐롯과 월샬롯 견제가 기본 옵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메타에서 키세는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체 생존기는 은신인데 단일 딜러들이 판을 치기 시작한 이번 메타에서는 아주 고급 생존기죠. 물론 여전히 픽률이 높은 광역 딜러들, 특히 랑디를 만나면 맥을 못 추리는 게 문제인데 걔 뭐 원래부터 역속 관계였으니까요. 알아서 뱀픽에서 잘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바구니를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 세팅으로도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게 또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스킬이 버프 발린 대상에게 추가 딜인데 마침 눕덱 메타라서 역량을 발휘하기가 좋아요. 물 속성 눕덱이 강세다 보니까 타점도 굉장히 넓고요. 빗나가는 일이 거의 없죠. 여기에 카운터인 바사르가 살짝 알아놓은 것도 호재. 속도 깔창 덕에 메루리 속도 추월이 가능해진 것도 진짜 큰 호재입니다. 제가 알던 그 와이번 보호막 깎는 노인이 맞는지 경사 났습니다. 키세 1.5티어입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과연 첫 턴에 3스를 쓸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상대도 모릅니다. 대환장의 디버프 카운터, 암속성 전사, 디자이너 릴리벳입니다. 제때 일을 해주기만 하면 디버퍼들을 바보로 만드는 건 확실해요. 특히 세리스, 메테네 같이 광역으로 디버프를 몇 개씩 때려박는 영웅들을 상대로 활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활약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디버프 카운터인데 정말 카운터 역할을 해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아니고 인게임 들어가서 까봐야 알아요. 가뜩이나 요즘 행계 증가 수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이 꼬여서 선삼스를 못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포와 팀을 짰을 텐데요. 지 혼자 급발진해가지고 지정도발 꾸잉 적 나세질 한 대 때리고 저 뒤로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해줬을 때는 리턴이 확실합니다. 파격적인 자체 행계 증가 효과로 턴을 딱 잡고 3스 써주면 속이 편하죠. 예전에 쓰이던 저항 릴리아스의 상위 호환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디리벳의 활약이 두려워서 상대방 디버퍼가 첫 턴 3스를 포기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이 디리벳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디버퍼를 괴롭힐 목적으로 설계된 고문 기계라서 턴 올 때마다 침묵, 풀밀 꾸준히 박아주니까 디버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여기에 요즘 나침반을 착용한 초고적중 메테네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 저항 스탯으로부터 자유로 디리벳이 활동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다만 효과 저항 스탯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쿨밀 영웅에게 취약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쿨밀 효과는 이 스킬 자체 해제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키세, 카웨릭 같은 영웅들을 만나면 M1 디리벳만 바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태생이 암속성이다 보니까 월샬롯 3스에 머리통이 이쁘게 쪼개진다는 것도 문제죠. 정리하자면 인게임 가차가 가능한 신박한 영웅 디리벳. 이거 쓰느니 그냥 다른 방식으로 디버프 카운터 치는 걸 추천합니다. 2티어로 놓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광속성 정령사 사막의 보석 바사르 선생님입니다. 줄여서 보석바라고 하죠.
높은 효과 저항으로 버티고 전체 해제하고 면역 3턴 둘러주고 행계 땡겨주고 아주 정직한 디버프 카운터의 대명사입니다. 야타의 몰락을 불러온 장본인이면서 크라우 떡상의 스타트를 끈 은인이기도 해요. 여기에 이제 게임에서는 노출도가 곧 방어력이라는 그런 공식이 잘 적용됐죠. 여기 이거 보시기만 해도 자체 아담한트 효과 30%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3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효과가 발동되기 때문에 매클과 마찬가지로 디버프와 함께 숨 참으면 유리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정령사인데 의외로 메타가 웃어주질 않습니다. 광속성 남캐들의 C를 말리려는 건지 야타, 라라우랑 더불어서 보석봐도 체감 픽률이 뚝 떨어졌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효과 저항 300조차 모독하는 디버프 천재 나침반 메테네 때문이에요. 저항으로 버티고 디버프 케어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버팁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디버퍼인 메테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담당일진 랑디의 입지가 여전하고 자신의 어레인지 버전인 율자가 출시했죠. 율자가 똥캐 소리 듣고 있는 건 다행인데 그러다가 파멸적으로 사양 받으면 아시죠? 연캐롯은 그래도 카운터 치겠지? 라는 생각도 좀 섣불러요. 왜냐면 연캐롯이 버프 턴수에 약한 게 아니라 버프 개수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3턴짜리 면역 딸랑 하나 있으면 그냥 잘 씹어먹는 편입니다. 오히려 DNA처럼 버프 몇 개씩 둘러가지고 여기에 이제 면역 하나 딱 끼워놓고 야바이 돌리는 게 연캐롯 상대로는 더 편하죠. 2021년은 멍멍이를 믿으면 안 되는 해인가 봐요. 화성 갈 뻔했다가 추락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언젠가 화성 갈 거니까. 폭락장이 끝나 오늘 1.5층입니다. 드디어 주인공까지 왔습니다. 삼성 영웅 3대장이기도 하죠. 화염속성 기사 모험가 라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3대장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졌어요. 연캐롯이 독주 중이고 메루리가 급하게 쫓는 모양새. 라스는 솔직히 벤치에서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 사실 저런 괴물들이랑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라스는 릴리아스처럼 다재다능한 기사로서 의미가 있고 또 그걸로 충분히 괜찮아요. 예전부터 잘 쓰이는 속도 세팅으로 방버프를 빠르게 걸어줄 수 있고요. 방각이 달린 협공, 그것도 소울번으로 한무 발사가 되는 이스는 솔직히 에픽7 이스 랭킹 1위에요. 누가 뭐니 해도 이런 좋은 스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요즘 잘 안 쓰게 됐다는 말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제가 최근에 모라스 쓴 경기들은 결과가 더 좋았거든요. 면역 버프 기반에 방버프 섞어서 야바이 쉴 수 있다 보니까 연캐롯 상대로도 체감이 괜찮고요. 전통적으로 모라스와 궁합이 좋았던 랑디, 판테네가 여전히 0티어 딜러로 군림 중인 것도 괜찮은 소식입니다. 정말 고심에 고심을 해서 악재를 꼽아보자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물속성 강세, 메루리 속도 추월 불가, 키세와 메테네의 매우 취약. 정말 희한하리 많지 여론이랑 저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일단 저는 1.5티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나빠졌든 어떻든 여전히 신뢰나 입문하시는 초보분들은 연캐롯 메로리와 더불어서 반드시 키워주셔야 할 영웅입니다. 이 티어표랑 관계없이 정말 에픽7 섭중하는 때까지 밥값 확실히 안 영웅입니다. 모라스가 삼성 영웅 3대장이라면 이분은 사성 영웅 3대장입니다. 대퍼 풍스린과 함께 사성 왕좌를 석권한 암속성 마도사 승부의 제라토죠. 줄여서 승라토라고도 하고요. 풍스린이 추락, 대퍼가 현상 유지한 반면 승라토의 픽률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디버퍼 순환시대에 걸맞지 않게 디버프 카운터의 픽률이 상승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열의 아홉은 연캐롯 덕입니다. 연캐롯 또한 근본은 디버퍼거든요. 뱀픽을 하다 보면 1픽에 연캐롯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연캐롯을 뽑은 쪽에서 디버퍼를 하나만 더 뽑으면 바로 승라토 각이 나와서 승라토 픽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연캐롯을 때리면 자기한테 화상이 붙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전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는 연캐롯에게 면역이 없을 때 한정입니다. 면역 버프를 두른 적에게 전이를 못하는 건 여전하기 때문이죠. 면역이 있는 연캐롯을 때렸을 때는 오히려 자기 머리 위에 화상만 하나 더 붙기 때문에 정말 사상 최강의 격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유 열의 9을 연캐롯이 제공했다면 남은 열의 하나는 메테네입니다. 포고적중을 무기로 내세운 나침반 메테네지만 디레백과 마찬가지로 효과 저항 스탯으로부터 자유로운 승라토에게는 밥이거든요. 툭 하면 나와서 자기를 썰어먹었던 라비가 많이 없어지기도 해서 또 숨쉴만해졌습니다. 다만 집빌, 랑디, 테보, 잠비가 여전히 무섭고요. 이 라인에 키세까지 추가됐습니다. 특히 요즘 잘 나오는 누렁이 앞에서는 아시죠? 분노 조절이 정말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 먹잇감 중 하나인 풍수린이 사라져버린 게 또 소소한 악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사기는 아니지만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에요. 사기는 아니지만 정말 좋다라면 1티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까지 메타 영웅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4부에서는 메타를 조금 벗어난 힙한 영웅들 위주로 다뤄볼 것 같은데요.
아, 또 어느 세월일까요? 시리즈 제작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업이 있다 보니 여러모로 시간이 나질 않고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늘어지는 기간 동안 메타가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게 큰 걱정입니다. 이 문제만은 사후 보완을 해서라도 매듭 지을 계획이니까 그때까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 제작하는 시리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4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